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비매너와 침대 축구에 일본인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비매너와 침대 축구로 일관하다가 한국에 패하자 일본 누리꾼들도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한국 대표팀과 맞붙은 사우디 대표팀은 후반 초반에 1대0으로 리드를 잡자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쇼를 선보였죠.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고의적으로 한국 선수들과 충돌한 후 경기장에 들어눕기 일쑤였고, 골키퍼는 정상적인 플레이에도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보는 이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우디 수비수는 황희찬 선수의 목을 가격하기도 했죠. 비매너 플레이는 선수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관중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야유를 퍼부었고,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퇴근했으며 주심과 선심 그리고 VAR 심판들은 어떻게 하면 사우디에 유리하게 판정할까를 고민하는 무리처럼 보였죠. 한편 사우디의 이 같은 비매너 플레이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우디의 침대 축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고, 일본 누리꾼들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침대 축구에 질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침대 축구에 천벌이 내렸다. 강적 사우디를 승부차기로 격파한 한국 대표팀의 모국 언론은 광인안무. 우리가 승자에 어울린다. 현지 시간 1월 30일 아시안컵 2023 16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대전. 3만 관중의 절대 어웨이 환경 하에서 멋지게 1대1로 승부차기를 만들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5실점한 수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위리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3백을 채용. 사우디를 상대로 리트리트한 수비로 대치, 날카로운 역습을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전반은 무득점으로 마친다. 후반 개시 35초 만에 균형이 깨진다. 사우디의 빠른 패스워크에 라인을 돌파당했고, 후반 초부터 등장한 압둘라 라디프에게 선제점을 빼앗겼다. 그 후엔 시스템을 포백으로 되돌리는 등 이내 전술로 단번에 만회. 몇 번인가 잡은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던 중에 추가 시간 9분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조규성이 참금 같은 동점 헤더를 비틀어 넣었다. 경기는 연장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승부차기로. 이를 한국이 4대2로 제압하며 힘겹게 8강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한국 언론은 드라마틱한 전개의 광인안무. 전국지 스포츠 땡땡은 3백이 기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결과 최고의 승리를 얻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점을 따고 나서 이른바 침대 축구를 반복했고, 한국 선수들이 조금만 접촉해도 피치에 쓰러지는 중동다운 행동을 이어갔다. 그 천벌이 내린 것이다. 한국이야말로 승자에 걸맞는 축구를 했다 라고 보도했다. 준준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현지 시간 2월 2일에 호주와 대전한다. 또다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가시밭길이 이어진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경기 전에는 사우디 힘내라 라고 생각했었는데 경기를 보면서 사우디를 응원하려는 생각이 날아갔다. 예전과 다르게 누워서 뒹굴면 그만큼 추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미지도 나빠질 뿐이니까 중동의 패거리들은 방법을 좀 바꾸는 것이 좋아. 만치니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사우디는 헛돈만 쓰고 약체화되었다. 다른 중동 팀들은 무의미한 시간 벌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는데 사우디는 옛날에 중동 축구였지. 그렇게 내려앉지 않았으면 이겼을 텐데. 아무리 일부러 넘어져도 VAR이 있고 시간을 벌어도 추가 시간이 더해질 뿐.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 알면서도 해버리는 것은 일종의 병이나 국민성? 중동의 사나이인 사우디 축구가 가장 낡은 스타일이었다. 솔직히 몇 번이나 슛을 때려도 골대가 거부하길래 아쉽게도 이번에 한국은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바로 극적인 골. 이것에는 지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우디도 중간까지는 매료시켰지만 후반 한국의 노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1점을 사수하려는 조급함만 보이며 쓸데없는 시간 끌기가 원흉이 되었죠. 축구는 역시 재미있네요. 2일 휴식 후의 호주전도 어디까지 해낼지 기대됩니다. 결국 파워플레이가 정의인가? 사우디 선수가 뒹굴기만 해서 짜증났다.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시간을 벌어도 추가 시간이 길어질 뿐 무의미한데, 그러니 만치니도 어이가 없어서 돌아가지. 그런데 이 빡빡한 일정에서 예선부터 거의 주전을 보존하지 않고 추가 시간에 연장까지 싸운 한국은 다음 경기에서 호주를 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정말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가지로 보기 불편했었지. 만치니는 빨리 유럽 무대로 돌아가는 편이 좋아. 한국 빨리 져라 라고 생각했었는데 동점되는 순간엔 골 좋다 라는 소리가 나왔어.
정말로 대굴대굴이 심했다. 중동은 변함이 없네. 리드하자마자 시간을 끌기 위해 뛰고 노골적으로 굴러다니거나 드로인도 골킥도 어쨌든 빠르게 하지 않는다. 적진에서의 볼 점유가 최고의 안전책인데 문전에 확 내려앉아서 만치니는 수비수만 교체하며 전방에서 키핑할 수 있는 공격수를 넣지 않고 결국 걷어내기만 하며 시간을 끌었다. 처음에는 사우디를 응원했지만 저런 축구를 보여주면 도저히 응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치킨은 얼른 링에서 내리는 것이 좋아. 솔직히 너무 최저다. 사우디는 후반에 1점을 따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밸런스도 나빠졌고 스스로 좋은 흐름을 방기했다. 실책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된 느낌이 들어. 사우디는 아시안컵 전에도 아시안컵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강한 인상은 받지 못했고 별로 잘한 것도 없어. 다음 경기에 호주도 토너먼트 첫 경기를 인도네시아에 4대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반반이었고 결정력의 차이만 났다는 느낌. 조편성에서 한국은 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솔직히 사우디아라비아는 1점을 얻은 후 수비로 들어가지 말고 2점째는 노리지 않아도 뉴트럴한 상태에서 헛되이 구르지 말고 평범하게 축구했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었다. 아깝네. 사우디도 이라크도 결국 자신들이 시간을 번 만큼 상대방에게 공격할 시간을 준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때처럼 지키면서 역습을 노리는 좋은 축구도 할 수 있는데 감독의 지시 같은 것이 아니라 몸에 이미 스며들어 버린 것이겠죠. 지금은 그만큼 추가 시간이 늘어날 뿐인데 저건 이제 전통이라고 할까? 팀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니까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 그보다 중동의 나라 중에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애초에 거의 없을 것 같다. 이기면 장땡인 세계니까. 당사국은 완전히 경기 내용이 아니라 결과. 그래도 잘 이겼다고 생각해. 역시 그 정신력은 대단하네. 이런 팀이 기세가 오르지. 다만 일정이 과밀하기 때문에 층이 두텁지 않으니 연장전을 치룬 이 다음은 힘들 것 같은데 타고난 정신력으로 돌파하려나. 한일전을 향해서. 다음 경기의 호주는 상당한 어드밴티지지. 한국은 추가 시간까지 135분을 싸우며 체력을 소진한 뒤 2일 휴식. 게다가 주력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거의 풀 출전. 뭐 그래도 한국은 자력으로 이기려 할 테니까 승부는 반반일 것 같은데. 한국이 이길 거야. 오늘 승리한 방식이 한국이거든. 일본은 흉내낼 수 없지. 한국의 흉내라니. 한국의 지금 공격 조직으로는 호주의 단단한 수비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손흥민도 이강인도 고립화되어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호주는 체력적인 이점을 살려서 묵직하게 버티고 있으면 돼. 한국 역사상 최강이라는 것에 비해서는 약하지 않나? 후반에 너무 대굴대굴하다가 결국 추가 시간 10분에 따라잡히자 승부차기를 노리는 것으로 바꾸고 연장에 들어가서도 키퍼가 세이브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발걸음으로 대굴대굴 시간 끌기. 그래서 결국 그 승부차기에서 두 개가 벗어나고 패배. 중동세는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대굴대굴 아파하면서 축구할 것 같아. 원래는 공이 대굴대굴 구르는 경기인데 산더미 같은 결정적인 찬스. 마치 계속 얻어맞는 샌드백 같았지. 후반 남은 10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자세가 있었다면 확실히 1대0으로 달아났을 터. 라인을 내리고 인원수를 늘리기만 하는 인간 울타리 전법으로는 언젠가 무너지는 것은 필수. 특히 한국이 철저하게 파워플레이 했을 때는 되게 득점한다. 일본도 2011년 아시안컵 준결승 막판에 철저하게 맹공으로 일관하는 한국에게 동점타를 허용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사우디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대로 됐다. 역시 1점 리드에서 호각 이상의 상대에게 내려서기만 해선 안 돼. 득점 경쟁에 나서며 공격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국은 응원하지 않았지만 사우디가 이대로 올라가는 것은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뒹굴던 시간의 계산서가 추가 시간 10분으로 돌아와 자신들을 괴롭혔지. 그리고 승부차기 전에 한국 선수가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이 안 되고 VAR도 없었고 승부차기 때도 막아냈을 때 VAR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고 주심은 그렇다고 해도 VAR이 중동의 휘슬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아. 손에도 볼이 닿았고 사우디 수비수에게 목을 가격당하는 등 비매너 플레이에 고생한 황희찬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쉬웠던 반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 선수들이 계속 시간을 묻고 지연시키는 걸 통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다 라며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3일 오전 0시 반에 호주와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피파 랭킹은 한국이 23위, 호주는 25위죠. 두 나라의 역대 전적은 8승 11무 9패로 한국이 1승이 적지만 거의 호각입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또 어떤 스토리가 쓰여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